그러자 모래밭과 주변 마을을 흔드는 폭발음이 들렸다. 심리 사방에 흩어져 있는 연못과 늪지, 진흙탕이 끓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호수 밑바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섬도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사라져 버렸다. 마지막으로 꾸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물이 빨아들여져 버렸다. 대신 그곳에는 넓고 비옥한 벌판이 생겼다. 고르는 류의 왕 곁으로 돌아갔다. 어부는 쟁기를 잡고 기름진 땅에 밭고랑을 나란히 파기 시작했다. 그 후로 다시는 뱀들을 볼 수 없었다. 그 뱀들의 옛 영토에 흔적으로 남은 것은 라크, 호수라는 지명뿐이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민담 신비한 뱀의 알을 한탄강 오토캠핑장에서 오토바이크를 타고 보는 풍경을 배경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캠핑장에서 즐기는 재미 중에 간단하지만 나름 신선한 재미를 주는 오토바이크였는데요. 마차 느낌으로 탈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탄강 주변의 차박족들의 모습도 구경하실 수 있어요. 오늘 민담은 모든 물건을 보물로 바꿔주는 신비한 뱀의 알을 손에 넣은 주인공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시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는 이야기입니다. 뱀의 알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왕의 충고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네요.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오토바이크의 풍경과 함께 오늘 민담 들어보실까요? 보름달이 방패처럼 빛나고 있었다. 고르는 나무로 가려진 곳에서 자신의 말 옆구리에 기댄 채 숨어 있었다. 나무 그늘이 그를 가려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밖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갈대가 핀 모래 언덕과 강물 그리고 섬이 있었다. 드루이드 사제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연못 한가운데 섬이 하나 있지. 이상한 돌들과 뼈처럼 구멍이 송송 뚫린 동그란 조개로 덮인 언덕이지. 보름달이 뜨면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네. 고르는 오랫동안 이런 곳을 찾아다녔지만 어느 곳도 드루이드 승려가 말한 곳과 맞지 않았다. 환상적인 이야기가 넘쳐나는 허름한 여관에서도 이 기적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다시 동쪽으로 길을 떠났다. 많은 호수와 연못을 지나 저주받은 블레즈 지방에까지 갔다. 그곳 숲의 땅은 늪지여서 말은 발이 빠져 걸을 수가 없고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오곤 했다. 그는 마침내 늪의 고장에 들어선 것이었다. 넓은 호수의 연안에서 보니 그의 정면에 섬이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연안 모래밭에 작은 배 한 척이 있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배 주인을 찾았다. 배 주인인 어부는 자신의 오두막 속에서 문을 걸고는 벌벌 떨고 있었다. 어부는 가까스로 소리쳤다. 오늘은 보름달이 떴어요. 저 해골처럼 허연 섬에서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보지 않는 편이 나아요. 고르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어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최소한 자네 배라도 좀 빌려주게. 좋으실 대로. 그리고 어부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고르는 배를 구했다. 배를 향해 나아가는데 갑자기 말이 휘청거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어떤 떨림이 느껴졌다. 갈대도 가볍게 흔들렸다. 바람이 전혀 없는데도 호숫물이 찰랑였다.
때가 온 것이었다. 고르는 허리에 찬 단도를 만져보았다. 물이 흔들리더니 거품이 이는 물결이 가득 생겨났다. 선체가 삐걱거렸다. 공중에는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물결이 잔잔해졌다. 고르는 노를 꽉 잡고는 물이 한 방울도 튀지 않게 배를 저어 천천히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는 섬에 닿았다. 공기를 찢는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언덕의 경사면에는 조개 껍데기와 구멍 뚫린 화석들이 박혀 있었다. 달 아래 물결 치듯 움직이는 덤불이 휘파람 소리를 냈다. 갖가지 뱀들, 금빛 뱀, 알록달록한 뱀, 검은 얼룩뱀, 자주 얼룩뱀들이 서로 조르고 감고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였다. 뱀들의 입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침이 흘러나왔다. 뱀들이 분비하는 투명한 물질은 조금씩 녹아내리다가 굳으며 빛나는 공 모양이 되었다. 뱀들이 이 공을 공중으로 띄어 올리고 휘파람을 불면 공은 그 위에서 춤을 추었다. 고르는 성큼성큼 걸어서 언덕 꼭대기 바로 아래에까지 갔다. 뱀들은 자신들의 일에 열중하느라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어깨에 메고 간 그물을 펼쳐서 어부처럼 던졌다. 단번에 공을 낚아챈 그는 그물의 입구를 꽉 닫고는 조개 껍데기를 밟으면서 언덕을 내려와 배 안으로 뛰어들었다. 뒤쪽은 혼란 그 자체였다. 고르의 맥박이 빨라졌다. 그는 드루이드 사제의 목소리를 들었다. 뱀의 알을 훔친 자는 말을 타고 달아나 힘이 빠지기 전에 땅에 닿지 못하면 뱀의 혀가 그의 발꿈치를 핥는 것 같았다. 마침내 모래를 밟은 고르는 한 칼에 말을 묶었던 줄을 끊고 달렸다. 가시덤불 속을 통과하고 말의 목에 납작하게 붙어 최고 속력으로 한참을 달린 후에야 말의 속도를 늦추고 말을 진정시켰다. 숲이 끝나자 조용한 허허 벌판이 나타났다. 벌판 한가운데에서 고르는 말을 멈추고 그물에서 자신이 잡은 것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문어 발에 있는 것과 같은 빨판으로 덮이고 가는 맥이 줄쳐진 아름다운 모양의 빛나는 알이었다. 고르는 그 빛에 자기 손끝을 비추어 보았다. 이 반투명한 알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가 이 알을 넣으려고 허리에 차고 있던 가방을 여는데 단검이 알에 부딪혔다. 그런데 알에 살짝 닿자마자 단검의 손잡이가 빛나기 시작했다. 고르는 이 신기한 물건의 힘을 의심하며 팔목에 차고 있던 철팔찌에 시험해 보았다. 알에 닿자 철팔찌는 보석으로 바뀌었다. 그제서야 그는 마법의 알을 가방 속에 넣고서 망토를 두르고 북쪽으로 향했다. 여러 날 동안 고르는 별 어려움 없이 여행했다. 거쳐온 오두막들은 모두 기꺼이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주인에게 살해할 때는 그들의 보잘것없는 식기나 농기구 등을 금은보화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가 떠날 때면 집주인들은 그의 바지에 절을 하고 아이들은 그가 지나간 길에서 춤을 추었다. 그는 이렇게 류의 왕이 세운 성까지 왔다. 통나무로 된 성벽이 해자로 둘러싸인 비탈에 서 있었다. 건장한 군인들이 기다란 검을 들고 보초를 섰다. 고르는 말의 고삐를 당겼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참이었다. 하지만 다리를 지키는 건장한 병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문은 열려 있었다. 그 다음 성문도 마찬가지였다. 고르는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이 성 안으로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처음 나타나는 마당에 말을 묶었다.
두 번째 마당에서는 그를 호위하는 병사가 나타났다. 그가 지나가면 가죽 휘장이 들어 올려졌다가 도로 내려왔다. 모피옷을 입은 기사들이 모여있는 방을 지나 마지막 휘장을 통과한 고르는 강건한 모습의 노인이 기사들과 함께 앉아있는 넓은 방에 들어섰다. 고르는 무릎을 꿇었다. 류의 왕은 고르를 맞으러 나와 포옹하고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고르가 왕에게 말했다. 전하, 저는 굉장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사옵니다. 그 물건은 저와 같이 미천한 자가 지닐 만한 것이 아니옵니다. 저는 그것을 모험 삼아 손에 넣었사옵니다. 이 물건을 폐하께 드리옵니다. 철쟁반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옵소서. 이것의 위력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쟁반을 가져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고르는 가방을 풀고 쟁반 위에다 마법의 알을 올려놓았다. 그러자 보잘것없는 철쟁반은 우윳빛으로 빛나는 은쟁반이 되었다. 주변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탄성이 터져나왔지만 왕은 계속 미소만 짓고 있을 뿐 움직이지도 않았다. 고르, 드디어 왕이 입을 열었다. 그대는 용기도 대단하고 정직하기도 하도다. 그대는 이 물건을 가질 자격이 없지 않아? 게다가 그것을 짐에게 선물하겠다니 짐으로서도 영광이다. 그 물건은 지금 그대가 보여준 것 말고 다른 마력도 가지고 있다. 그대가 짐을 찾아오기까지 도중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지금 여기 짐의 오른편에 앉아있기까지 한 걸 보면 그대도 알겠지? 그 알이 모든 문을 열어주었고 짐의 호의까지도 가져다 준 것이다. 게다가 그 알은 그대의 혀를 부드럽게 하여 달변이 되게 하였다. 그 알을 갖는 자는 부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알은 무서운 힘을 가진 부적이다. 짐이 그것을 받기 전에 생각을 좀 해야 될 듯하다. 그동안 물러가 쉬도록 하라. 고르가 일어서려고 하자 왕이 붙잡았다. 이보게, 이 대단한 알을 이 방 한가운데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곳에 둘 셈인가? 짐이 결심을 할 때까지 그대가 잘 보관하도록. 며칠 동안 고르는 실컷 먹고 즐겼다. 거만한 기사들도 그 앞에서 굽신거리며 함께 어울렸다. 왕이 그를 다시 불렀다. 고르경,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가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네. 그대가 원한다면 나를 왕위에서 몰아낼 수도 있고 다시 왕위에 올릴 수도 있어. 짐이 그대를 경계해야 하겠나? 짐이 그 알을 받으면 짐의 충실한 부하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겠는가? 짐은 계속 부하들을 의심해야겠지? 그리고 그대도 말이야. 그 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믿겠나? 그대 뒤에는 항상 시기와 암살 음모가 따라다닐 것 같지 않은가? 어디서 한번 편하게 쉴 수 있겠는가? 그 알은 독이네. 거기서 뱀의 시기, 증오, 탐욕이 부화해서 나올 걸세. 짐은 말이야,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것과는 다른 종류의 풍요를 원해왔다네. 그리고 더 맑고 차분한 삶을 원해왔어. 왕은 말을 마쳤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고르가 입을 열었다. 전하, 전하야말로 현자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야말로 댐댐이가 순수한 사람이로군. 그 물건을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가 호수 속으로 던져버리게. 뱀의 알은 그 속에 영원히 잠겨버려야 하네. 그 일을 마치면 다시 짐에게로 오게. 정직한 심성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니까. 고르는 다시 남쪽으로 말을 몰았다. 그리고 결심한 바를 행했다. 호수 연안에서 그는 그에게 배를 빌려준 어부의 집에 잠시 들렀다. 마지막으로
아래 마력을 써서 이 초라한 오두막에 있는 쇠붙이를 모두 번쩍이는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고는 호숫가로 가서 투석기에 알을 넣고 가능한 한 멀리 쏘았다. 그러자 모래밭과 주변 마을을 흔드는 폭발음이 들렸다. 심리 사방에 흩어져 있는 연못과 늪지, 진흙탕이 끓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호수 밑바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섬도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사라져 버렸다. 마지막으로 꾸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물이 빨아들여져 버렸다. 대신 그곳에는 넓고 비옥한 벌판이 생겼다. 고르는 류의 왕 곁으로 돌아갔다. 어부는 쟁기를 잡고 기름진 땅에 밭고랑을 나란히 파기 시작했다. 그 후로 다시는 뱀들을 볼 수 없었다. 그 뱀들의 옛 영토의 흔적으로 남은 것은 라크, 호수라는 지명뿐이다.